안녕하세요. 새우깡 여러분. 럭키록입니다. 이름이 뭔가요? 제가 새벽까지 술 마시다가 와서 기억이 안 납니다. 장난하세요? 진지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럭키롱님 몇 살이에요? 99년생 26살 토끼띠입니다. 저 엉덩이 가려워요. 남자든 여자든 논란이 될 것 같으니 강아지면 긁어드리겠습니다. 질문 노 팬무. 팬티 색깔 알려주세요. 코발트 블루입니다. 여자친구 몇 명 있나요? 여자친구 몇 명 있나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이 질문은 옆방으로 넘기겠습니다. 랜더스 화이팅 한 번만 영상에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이승용 나가. 랜더스 화이팅. 님 누구임? 끼룩핑. 내가 롯데 좋아하게 된 이유 중 11.1%는 롯기록 때문이니 책임지시오. 네, 알겠습니다. 새우깡님. 그래서 롯데 감독 언제? 김태형 나가. 아잉. 뿌잉. 유튜브 그만두면 집 찾아가. 문 잠갔습니다. 럭키럭이 구독은 안 했지만 꾸준히 보고 있다. 영상 10분 넘으면 그때 구독함. 잡았다 먹태깡. Thank you for everything. I really enjoyed this channel. I'm fine, thank you, and you? 짜파게티 사주세요. 일요일 점심에 연락하세요. 저보다 못생겼어요. 너 내일 저녁 7시까지 종합운동장 4번 출구 롯데리아 앞으로 나와라. 새우깡이랑 매운 새우깡 중에 어느 게 더 맛있다고 생각하시나? 매운 새우깡에 맥주 크러쉬 마시는 거 좋아합니다. 럭키롱님 롯데 야구 보다가 밥상 몇 번 엎었나요? 74번 엎었습니다. 꾸왁스 꾸꾸와 왁스 꾸꾸꾸루루루 와라락스 꾸루왁스 꾸왁꾸왁 꾸루꾸루왁 꾸왁꾸루왁. 한화의 김성근 감독님 사랑해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한화의 김성근 감독님 사랑해. 야 휘문이란 말이지. 강남 파라군 노른자 땅으로 고교야구에서 천노 이트노런 이런 거 나온 학교가 휘문고야. 야 잘 들어봐 니네한 그 중심에 위 문고등학교가 있다. 언더스탠? 유남생? 끝건들지 마 이제. 이 자리 이곳에서 다같이 일어나 롯데의 승리 위하여 힘차게 외치자. 언제나 변함없이 다 함께 힘 모아 롯데의 승리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는 이 자리 이곳에서 승리를 외친다. 우리는 누구? 최강 롯데. 승리는 누구? 최강 롯데. 롯데는 승리한다. 럭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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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록. 안녕하세요 새우깡 여러분. 롯데의봄 채널 주인장 롯기록입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너무 다양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질문들과 롯데에 대한 질문들 둘로 나눠서 할게요. 그럼 오늘은 저에 대한 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인생 첫 Q&A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질문들이 얼굴 공개랑 실제 목소리, 그리고 계속 TTS를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라이브 방송 입중계 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단체 관람 및 직관도 자주 가달라는 글도 많았는데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제 채널이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 이유는 록기룩이라는 캐릭터의 재미있는 목소리와 드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드립이 재미있는 이유는 AI 목소리를 사용해서 재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 리뷰 영상은 그대로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 얼굴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영상에서는 공개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한 번만 써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아니, 한번 써봤죠? 쓰고 딱 거울 봤는데 와, 이건 내 거다.
사야겠다 하고 가격을 봤는데 34만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현실은 테무에서 2,000원 주고 산 선글라스 쓰고 다닙니다. 라이브 방송도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원룸이라서 방송하게 되면 소음이 발생할 텐데 그러면 옆집에 피해줄 것 같아서 지금은 못하겠습니다. 혼자 야구 봐도 소리 지르는데 방송하면서 야구 중계하면 더 시끄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방송 환경 여건이 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관람이랑 직관은 제가 야구장에 4명 이상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단체 관람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단체 관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년에 한번 들어가서 참석해보고 어떻게 하는지 배워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관을 가게 되면 영상 업로드가 늦어져가지고 자주 가고 싶지만 자주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많았던 질문이 대학교 어디 다니는지, 전공은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중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고 마케팅을 전공했습니다. 일단 친중, 중화사상 1도 없습니다. 한복이랑 김치는 우리 거죠. 코로나는 중국 거죠. 이게 한국에서 중국 인식이 워낙 안 좋으니까 뭔가 밝히기까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Q&A 진행하려면 공개를 해야 가능해서 공개합니다. 중국을 가게 된 이유는 중국어를 잘해서 간 것도 아니고 중국에 관심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고1 겨울방학 때 갑자기 엄마가 중국 갈래 물어보셔서 처음에는 싫다고 했죠. 그 당시 제가 생각했던 중국은 되게 더럽고 저희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해서 가기 싫었죠. 근데 엄마가 중국에 가게 되면 한국 공부할 필요 없다. 그냥 중국어 공부만 해라. 그 말에 이제 바로 오케이 했죠. 그래서 사실상 도피 유학입니다. 근데 유학이라고 하면 학비가 많이 들겠다 생각하실 텐데 제가 졸업한 학교는 1년 학비가 18,000위안, 한국 돈 36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았던 곳이 베이징, 상하이, 충칭 같은 큰 도시가 아닌 웨이하이라고 작은 도시에 살았어가지고 웨이하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웨이하이 설명할 때는 항상 칭다오에서 기차 타고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뭐 하죠. 그래서 작은 도시여가지고 물가가 굉장히 싸죠. 물가도 싸가지고 하루 식비가 점심 저녁 둘 다 10,000원 이내로 해결이 가능해가지고 물론 한국 음식 먹거나 술 자주 마시면 불가능이죠. 그리고 월세도 싸가지고 여기가 제가 살던 아파트인데 관리비 포함해서 한 달에 한국 돈 4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 신호등 하나만 건너면 바로 학교 정문이어가지고 되게 좋았죠. 또 웨이하이가 한국이랑 진짜 가까워요. 이게 얼마나 가까운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옛날에는 아시아나가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면 이제 이륙한다고 방송이 나오죠. 방송이 끝나면 바로 기내식이 나옵니다. 이게 50분 거리인데도 해외 비행이라고 기내식을 주더라고요. 그럼 기내식을 다 먹고 승무원님들한테 빈 그릇을 주고 나면 착륙한다고 또 가만히 있으래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비행기 값도 왕복 20만 원밖에 안 해가지고 굉장히 싼 편인데 다른 도시에 비하면. 하지만 저는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집까지 또 가려면 왔다 갔다 10만 원 들기 때문에 방학 때 아니면 한국을 자주 안 갔어요. 하지만 올해는 이제 졸업이어가지고 짐 정리 플러스 코가 또 자주 아파가지고 병원 때문에 한 2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유니세프 썰이랑 올 시즌 8연패 기간이 12년 야구 인생 중 가장 괴로웠던 이유, 이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중국에 있다가 4월 4일
거의 9개월 만에 한국에 왔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4월 10일 날 삼성전을 예매를 했어요. 근데 이 경기가 그 유명한 우리 로나생저우의 6안타 경기. 초반에 우리가 유리하다가 역전당했던 그 경기입니다. 처음에 역에서 내렸는데 다들 유니폼을 입고 계시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야구 유튜버를 해서 그런가 뭔가 소외감이 들어가지고 바로 자이언츠 싹 가가지고 홈 유니폼 운동이로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랜만에 가는 직관이라서 굉장히 들떠있고 심지어 이날 동희가 리드오프로 나왔어요. 1번. 그래서 시작부터 롯데의 윤동희 세리라 안타 세리라 부르니까 이 도파민이 진짜 미친듯이 나왔죠. 그리고 또 경기도 초반부터 점수를 내니까 진짜 완전 사직 축제 분위기였는데 그렇게 기분이 최고로 좋은 상태에서 갑자기 학교 단톡방에 톡이 하나 옵니다. 이번 학기 졸업논문 작성하는 학생들 중에 몇 명 뽑아서 다른 학교 교수님들이 심사를 하겠다.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졸업논문 답변에 참가할 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 중에 내가 뽑히겠어? 이 생각으로 그냥 개무시하고 야구 열심히 응원했죠. 아니 바빠 죽겠는데 야구 응원해야죠. 근데 갑자기 친구들 단톡방에서 저를 찾아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뽑혀가지고 다들 웃고 난리 났더라고요. 근데 더 소름인 건 때마침 그때 롯데도 삼성한테 역전을 당했어요. 그래서 순간 기분이 진짜 100이었는데 마이너스 1000으로 떨어지는 진짜 멘탈 완전히 바사삭 와르르 멘션 돼버렸죠. 왜냐면 제가 진짜 4월에 한국에 오려고 3월 말에 논문 초고를 다 끝내고 다음 절차까지 여유가 있어가지고 한국에 온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것도 야구를 보고 있는데 저한테 갑자기 너 교회검사 학교 대표로 뽑혔으니 지금 당장 교수한테 연락해서 베이징 시간으로 6시까지 다시 수정해서 제출해라. 여기서 떨어지면 너 졸업 못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 때가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5시였고 중국은 한국보다 1시간 느리니까 즉 7시까지 교수님이랑 연락해서 논문을 수정한 뒤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급하게 졸업해야 되니까 일단은 야구보단 졸업을 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급하게 휴대폰으로 논문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근데 로그인을 하려니까 이전 로그인 할 때랑 IP 위치가 다르다고 재인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재인증이 이제 위챗이라고 중국인들이 쓰는 카카오톡 같은 거 있어요. 중국의 카카오톡. 근데 그 어플로 QR코드 스캔을 해야 하는데 캡처해서는 못해요. 무조건 다른 사람 휴대폰에 논문 사이트 들어가서 나온 QR코드를 제 휴대폰으로 스캔해야 풀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날 혼자 직관 와가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교수님은 빨리 하라고 재촉 플러스 전화가 계속 와요.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일단은 근처 편의점 가서 알바분한테 상황 설명을 드렸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근데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였어도 거절합니다.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중국 사이트 로그인 해달라고 하면 누가 해주겠어요? 저였어도 거절하죠. 근데 당시 너무 급해가지고 제가 좀 민폐를 끼쳤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계속 어쩌지 하면서 뛰어다니다가 뛰어다니다가 유니세프 부스를 발견했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 한 번만 해보자 하고 들어가서 제 상황을 설명드렸는데 진짜 흔쾌히 핸드폰을 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감동의 눈물이 진짜 왈칵 했지만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되니까 휴대폰을 접속을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돼가지고 교수한테 연락하니까 컴퓨터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약간 진짜 멘탈이 완전 나갔는데 그 직원분들이 아이고 간식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했지만 제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거절했는데 진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한테 진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컴퓨터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야구장을 탈주하고 근처 PC방까지 뛰어갔죠. 뛰어가서 회원가입하고 충전하고 접속했는데 컴퓨터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미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7시 결국에는 7시가 넘어가지고 논문 사이트 로그인을 못해서 제출을 못한 거죠. 그러면 이제 뭐다? 졸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서 변기에 앉아서 그냥 서러워서 울었어요. 그냥 그 순간 너무 부모님한테 죄송하고 부모님도 제가 이번에 졸업하는 줄 알고 이제 예산 같은 거 미리 다 계획했을 텐데 갑자기 학비를 한 번 더 내야 된다면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냥 변기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데 갑자기 또 교수님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진짜 받기 싫었는데 그래도 뭐 받아야죠. 일단은 받았는데 갑자기 또 12일까지 연장이 됐다는 거예요. 순간 진짜 이 깊은 빡침이 올라왔는데 근데 중국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진짜 많아요. 학교 다니다 보면 맨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너무 화가 났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처음부터 다시 진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거의 한 달 넘게 쓴 논문인데 교수님이 이제 처음 봐줄 때는 교내 교수들이 심사를 하는 거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쓴 거고 이제는 교외 교수님이 심사를 하니까 그 기준에는 못 미칠 것 같으니 다시 쓰자 이러시는 거예요. 또 이게 원래 없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없었다가 다시 생긴 거라서 기준이 좀 엄격할 것 같다고 다시 하재요. 그래서 한 달 넘게 쓴 논문을 이틀 만에 90% 바꾸는 일을 했죠. 진짜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었는데 졸업은 해야 되니까 뭐 내내 해야죠. 그래서 바로 교수님이 무브라고 중국판 구글 줌이 있어요. 그래서 PC방에서 하려니까 근데 또 중국어를 쓰면 사람들이 쳐다볼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 없는 곳 가가지고 이제 2시간 동안 교수님하고 논문 보면서 피드백 들었죠. 그렇게 저는 이날 2시 경기라서 집에서 12시쯤에 나왔는데 다 끝나고 나니 9시 반인 거예요. 멘탈이 나와서 저녁도 못 먹고 세상 불쌍하게 집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2시간 동안 피드백 받은 내용 다시 수정해서 교수님한테 최대한 빨리 보내야 하고 또 오늘 경기 리뷰도 해야 하죠.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논문 수정하고 교수님이 확인하시는 동안은 영상 만들고 또 고치라고 하면 고치고 고쳐서 제출하면 교수님이 다시 확인하시는 동안 저는 또 영상 만들고 이걸 이틀 동안 안 자고 무한 반복했어요. 제가 이때 외할머니 댁에 갔었는데 손자가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 계속 안 자고 공부만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죠. 또 책상이 없어가지고 밥상 펴놓고 거기서 허리 아픈 거 참으면서 이틀 동안 고생했죠. 그러고 이제 12일 오후 1시까지 딱 제출하고 낮잠 좀 자다가 6시 반에 일어나서 저녁 먹으면서 야구를 보는데 이미 삼성한테는 스윕에 당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키움을 만나는데 와 키움한테 또 스윕 당하면서 6연패를 해버렸죠. 진짜 논문 지옥에서 빠져나오니 이제는 야구 지옥이 있어가지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때. 근데 제가 또 논문 수정할 때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고 싶어가지고 4월 18일 잠실 LG전을 예매했거든요. 중국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싶었고 또 어차피 중국 가려면 서울에 가야 하고 또 병원도 서울에 있어가지고 2연패 했을 때 예매를 했는데 경기 당일날 8연패까지 가버렸죠. 하지만 그래도 이날 이겨가지고 진짜 웃으면서 중국 돌아갈 수 있었죠. 진짜 만약 이날 졌으면 저는 중국 안 가고 저거 사직 가가지고 혼자 해체하라고 1인 시위라도 할 생각이었거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여자친구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친구 있으시면 토마토를 들어주세요 라는 분도 계셨는데 아쉽게도 집에 케찹밖에 없어가지고 들어줄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롯데리아를 갔다 왔습니다. 포장하실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옵션을 선택해주세요.
여기서 참고사항. 럭기룩은 과거 유치원에서 방울토마토 먹고 토한 이후로 20년간 토마토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 600원을 주고 추가했는데 안 먹기도 그래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질문하신 분 자수하시면 용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MBTI가 뭐예요? 물어보시던데 저는 ENTP입니다. 근데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요즘은 I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어떻게 제작하는지 그리고 빨리 올려주세요 라는 질문도 많았는데 일단 저는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합니다. 학생 때 학생 할인으로 월 18,700원에 쓰고 있는데 이것도 10개월 쌓이니까 제법 큰 돈이라서 다음 달부터는 파이널 컷으로 넘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프리미어는 매달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파이널 컷은 한 번만 내면 평생 쓸 수 있으니까 길게 보면 파이널 컷 쓰는 게 이득이죠. 다음은 영상 제작 순서는 일단 평일은 5시에 롯데 공식 인스타에 라인업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10분 전에 책상에 앉아서 선수들 타율이랑 방어율을 검색해서 챗이나 하고 인스타에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할 일 하다가 이제 6시 30분에 다시 책상에 앉아서 경기 볼 준비를 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국은 시차 때문에 40분 늦게 중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VPN 켜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6시 10분까지 문자 중계로 야구를 봅니다. 이제 그 다음은 대본 작성인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미리 대본의 큰 틀을 작성해요. 야구를 많이 보시다 보면 대충 흐름을 읽을 수 있잖아요. 초반에 이기고 있어도 이후에 계속 잔루 쌓고 선발 투수가 메인이 힘들게 맞고 수비 실책 나오고 그러면 이거 분위기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아니면 초반에 지더라도 한 점씩 따라 붙거나 좋은 수비와 불펜 투수들이 잘 막아주면 역전각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오늘 경기 흐름이 예측이 되면 오늘은 어떤 식으로 영상을 만들지 컨셉을 짜요. 그러고 제 예상대로 흘러가면 이날은 평소보다 빠르게 업로드할 수 있죠. 하지만 6월 25일 14대 1을 역전해버리는 경기처럼 돼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근데 이날 사실 제 저녁에 학교 졸업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초대를 못 받았어요. 그 이유가 교양 과목 하나가 아직 점수가 안 나와서 너는 6월이 아니라 7월 졸업 대상자라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교양은 중국어 수업인데 교수님한테 지키지 않는 이상은 떨어질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하지만 원칙이 그렇다니까 뭐 받아들여야죠. 근데 막상 가서 친구들은 무대에 올라가서 졸업장 받는데 저는 가도 후배들이랑 같이 구경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안 갈라 했거든요. 근데 롯데마저 저를 속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나균아니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빠르게 영상 만들고 그냥 자체 콜드게임 선언하고 졸업식 구경 갔죠. 한 손에는 야구 틀어놓고. 근데 점점 따라 붙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라서 학생 수가 많으니까 11시 넘어서 끝난다길래 바로 집으로 유턴했죠. 이날 뭐 비록 무승부로 끝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을 이날 많이 배웠습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 경기가 팽팽하면 끝까지 봅니다. 그러면 끝까지 보고 경기가 끝나자마자 즉석으로 바로바로 대본을 작성하죠. 근데 이게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진짜 막힘없이 계속 쓰거든요. 근데 대신 안 좋은 날에는 진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혼자 침대 이불 안에 들어가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책상 밑에 들어가서 깊은 생각에 빠지다가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유레카 하고 신나게 책상에 다시 앉아서 대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한 말이 논란이 생길까봐 수정을 진짜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A를 말했는데 이제 시청자들은 B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 최대한 오해가 안 생기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제가 사용하는 단어가 혹시나 안 좋은 단어일까봐 검색도 많이 하다 보니 대본 작성하는데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약간 매번 외줄 타는 느낌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제 댓글에 선 안 넘고 위트 있게 잘 만든다고 칭찬해 주시면 되게 뿌듯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대본 작성 과정입니다. 그리고 9회 초가 되면 스코어보드 업로드할 준비를 하죠. 근데 이것도 징크스가 있는 게 미리 준비했다가 역전당한 적도 있어가지고 절대 미리 점수를 안 바꿉니다. 그리고 만약에 쥐고 있는데 9회 말 역전 찬스가 찾아오면 패배했다 가정하고 하나를 만듭니다. 그러면 또 역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수 차가 엄청 나지 않는 이상은 혹시 몰라서 사진만 바꾸고 점수랑 승패는 그냥 둡니다. 이제 이게 끝나면 프리미어 프로를 들어가서 편집을 시작하죠. 근데 제가 오른쪽 손목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편집할 때는 마우스를 많이 쓰니까 꼭 손목 보호대를 차고 일을 합니다. 그렇게 빡 집중해서 최대한 빠르게 만들고 다 만들면 유튜브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가 검사하는 동안 빠르게 썸네일을 만들죠. 근데 이것도 한 번씩 진짜 생각 안 날 때면 여기서 30분을 잡아먹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서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또 제 영상이 경기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드립이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창작이죠. 드립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생각하는데도 많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제 새우깡님들이 주무시기 전에 올려드리고 싶은데 12시 전에 올리기가 많이 힘드네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컴퓨터도 이제 느려가지고 더 오래 걸렸죠. 그래서 보통 새벽 1시에 많이 업로드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은 새벽 2시일 텐데. 여기서 진짜 죄송하면서도 감동이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또는 야구 없는 날에도 주간 하이라이트 아니면 다른 영상이라도 올려달라는 말도 많았는데 야구가 주 6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주 6일째라서 하루 정도는 편하게 쉬고 싶어요. 하지만 이 주 6일 중에 롯데가 많이 이기면 신나서 월요일도 쉬지 않고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올 시즌 롯데를 보면 주 6일 동안 스트레스만 줘요. 진짜 제가 7월 31일 SS전 원중 언니 5점차 못 지킨 거랑 8월 22일 기아전 상수햄이랑 해수햄으로 돌림판 돌리다가 3루 그거 체크스윙 오심까지 나오면서 졌던 경기는 이때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혼자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대본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화를 안 내요. 게임할 때도 욕 한마디 안 하고 롤 한참 할 때도 항상 명예 5레벨 받을 정도로 화를 잘 안 내는데 유독 야구 볼 때만 예민해져가지고 그래서 저 두 경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속도 쓰리고 어지럽고 정신 나갈 것 같은데 부여잡고 영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하루는 진짜 편하게 쉬고 싶어요. 주 6일 롯데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뒤 영상 만든다고 또 여러 번을 다시 봐요. 이게 생각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큽니다. 그래서 결론은 최대한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월요일은 되도록이면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청 사항도 많았는데요. 시작 전에 라인업을 말해주세요. 저번 영상에 재미있는 댓글 넣어주세요. TMI가 많은 것 같아요. 자세하게 분석해주세요. 초창기 영상처럼 만들어주세요. 등등 다양한 글들이 있었는데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고 제가 다양하게 시도해보면서 변화를 주겠습니다. 좋은 의견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왜 항상 지는 경기가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올까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팀 영상 또는 가을 야구 영상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많았는데요. 일단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 채널 컨셉이 롯데 편파 유튜브고 지면 골대 이기면 탑대 아닙니까? 이게 슬로건이잖아요. 그리고 롯데는 내 새끼니까 뭐라 할 수 있죠. 애정이 있으니까. 하지만 다른 팀들한테 뭐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좋게 보여줄 수도 있죠. 또 그리고 우리 애도 못하는데 어찌 남의 애를 뭐라 합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애정이 있어야 이 머리가 아닌 마음속에서 말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른 팀 리뷰하는 것은 지금만큼의 재미도 안 나올 것 같고 또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쩌다 롯데팬이 되신 거예요? 일단 저는 99년도 7월 6일 부산대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가지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다가 초등학생 때 아빠가 식상 때문에 여수로 이사를 갔어요. 하지만 외가 식구들이 다 부산에 계시니까 학창 시절에도 방학 시작하자마자 바로 부산 가서 사촌들하고 놀고 개학하기 며칠 전에 여수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사를 갔지만 1년 중 석 달은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이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수에 살아도 기아가 아닌 롯데를 선택하게 됐죠. 또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서 사직구장도 많이 따라가고 했으니 그냥 롯데라는 이름이 되게 친근했죠. 또 저는 심지어 유치원 다닐 때 햄버거에 미쳐가지고 또 집 바로 밑에 롯데리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먹었어요. 어린이 세트 장난감도 엄청 많았고 그 옛날에는 감자볼이라고 길쭉한 감자가 아닌 동그란 모양으로 팔았는데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뭐 아쉽게 단종됐지만 아무튼 야구는 이제 제가 2013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학원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 때는 영어 학원만 다녔는데 영어 학원 다니면 맨날 단어 100개씩 외우고 시험 떨어지면 집에 못 갔고 남아서 외우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단기 암기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남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 번 못 외워서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학원에서 창문으로 집이 보일 정도로 가까웠는데 순간 집에 못 가고 남아서 단어를 외우고 있다는 이 현실이 너무 현타가 와가지고 그날 바로 집 가자마자 엄마한테 학원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겠다 선언했죠. 그래서 중2부터는 학원을 안 다녔거든요. 근데 학원을 안 다니니까 이게 친구들은 학교 끝나고 다들 학원 가버리니까 이제 놀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심해서 집에서 혼자 마구마구 2013을 했거든요. 당시에는 또 집에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롤도 못했죠. 그래서 마구마구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자연스럽게 그냥 롯데를 골랐죠. 제일 친근한 팀이니까.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단기 암기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선수들 이름을 금방금방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야구를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마침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나면 야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됐죠. 게임에서 이제 카드로 보던 선수들을 실제로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했고 규칙도 잘 모르는데 그냥 보는데 묘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원래 제가 박지성 선수 때문에 맨유를 응원했는데 축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야구는 축구와 다르게 한 번에 이게 넉점까지 낼 수 있는 게 처음엔 신선한 충격이었죠. 축구는 한 점 한 점 힘들게 내는데 야구는 쥐고 있어도 한 방으로 역전해버리니까 이 짜릿함,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마침 이게 13년도에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데뷔 첫 해라서 야구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죠. 근데 여기서 웃긴 게 그 마구마구는 선수들 초상권을 못 따면 그 선수는 직원들 이름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최동원 선수는 최현진, 송동열 선수는 김나라 이렇게 외워가지고 처음에 많이 헷갈렸죠. 이런 뭐 웃긴 추억도 있습니다. 학창 시절을 여수에서 보냈으니 당연히 주변에는 다 기아 팬이겠죠? 하지만 이게 딱히 상관없었던 게 당시에 기아도 못했어요. 맨날 이거 롯데랑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물론 기아는 16년도에 간략으로 갔죠. 하지만 마카에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제일 친한 친구 한 명 빼고는 딱히 롯데를 놀리는 친구들은 없었어요. 하지만 2017년도 기아가 우승하면서 다들 축제 분위기인데 저만 이제 초상집 분위기였죠. 그때 롯데가 3등으로 준 플레이오프를 갔지만 NC한테 지면서 떨어졌죠. 그래서 남들 다 웃는데 저만 심각한 표정이니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놀리고 그랬죠. 근데 뭐 이것도 저는 야구 문화 중 하나니까 괜찮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강민호 삼성 이적 기사였죠. 진짜 그때 학교에서 봤는데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을. 그랬던 민호가 이제는 한국 시리즈 진출했네요. 우리 민호 잘 부탁합니다. 거기서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학교 가서는 야구 팬을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조금 아는 친구들은 있었는데 저처럼 깊게 아는 친구가 없어가지고 약간 찐팬이 없어가지고 진지하게 야구 얘기를 할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새우깡님들하고 댓글로 소통하는 게 저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Q&A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오늘까지만 이제 저에 대한 질문 위주로 했기 때문에 실제 목소리로 했고요. 다음은 롯데에 관한 질문들은 롯기룩의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올 시즌 제가 학업과 병행하면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바빴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 시간이 없어가지고 친구들이 맨날 불러도 바쁘다는 핑계로 뭐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거절했고 또 막상 만나도 최대한 빨리 집에 들어갔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서운했을 텐데 약간 그런 게 좀 많이 미안했고요. 또 제가 8월 25일에 중국에서 돌아왔는데 일주일 동안 진짜 이동을 많이 했어요. 25일 중국에서 인천에서 서울, 서울에서 여수 갔다가 하루 쉬고 여수에서 부산 가가지고 자취방 구하고 당일날 다시 또 여수로 돌아왔다가 영상 편집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여수에서 첫차 타고 서울 올라가가지고 코 수술하고 또 당일날 여수 돌아와서 바로 영상 편집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첫차 타고 이제 모니터랑 캐리어 챙겨가지고 부산으로 이사 갔거든요. 그리고 이사 온 당일날도 이제 책상이 없는데 이제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닥에 빠르게 설치하고 엎드려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들었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144경기를 모두 리뷰해야겠다는 의지와 새우깡님들의 응원 덕분에 힘들어도 할 수 있었다 생각하거든요. 되게 육체적으로 힘들었는데 뭔가 힘이 났어요. 그냥 제가 열심히 영상을 만들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무리 뭐 바쁘고 아프고 그냥 힘들어도 그냥 영상 만드는 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끝까지 했는데 마지막 경기 하고 나니까 몸에 긴장이 풀렸는지 갑자기 그동안 쌓였던 피로들이 한꺼번에 찾아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좀 한동안 좀 혼자 많이 누워 있었어요.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갑자기 무기력해져가지고. 그리고 친구들은 다 취업 준비하느라 바쁜데 저는 다른 길을 걷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 길이 맞나? 되게 의심을 많이 했어요, 저 스스로. 그러니까 너무 작아지더라고요, 제 자신이.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좀 참고 영상들을 만들었죠. 그렇게 만든 게 뭐 시즌 결산이랑 FA 관련 영상, 그리고 우리들만 시상식.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그 참고 좀 힘들었지만 또 참고 또 참고 했던 게 터져버려가지고 세상에 모든 사람 다 열심히 살고 있고 안 힘든 사람 없지만 요 며칠 좀 힘들어가지고 제가 많이 그냥 누워 있었는데, 누워서 제가 처음 올렸던 영상부터 다시 봤거든요. 다시 보면서 댓글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또 다시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항상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있고, 진짜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을 줄 몰라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큰 돈을 후원해주시고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고, 그냥 신기했어요. 하지만 이게 잠깐이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꾸준히 하는 만큼 계속 더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논문 쓴다고 고통받을 때 응원해주시고 치맥 챙겨주시는 분도 계셨고, 또 졸업 축하한다고 막 응원도 해주시고, 또 초복에는 삼계탕 챙겨주시는 분도 계셨고, 생일도 챙겨주시고, 또 수술할 때도 걱정이랑 응원 많이들 해주시고, 구독자 5,000명 달성했을 때도 사람들이 많이 축하해주고, 또 어린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댓글들 제가 보면서 진짜 너무 많이 뿌듯했죠. 그리고 또 시즌 마지막 경기에도 많은 분들이 올해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셨던 게 당시에 봤을 때도 굉장히 큰 힘이 됐는데, 이게 힘들 때 보니까 더 깊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어찌 보면 저희가 서로 얼굴과 이름도 모르지만 유튜브에서 롯데와 야구라는 두 개의 주제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최종 목표가 뭔지. 야구 대표자 나가보고 싶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대호 선수가 계시기 때문에 못 나가지만, 나중에 공석이 된다면 제가 나가가지고 우리 롯데 팬들 어깨에 힘 빡 주고 다닐 수 있게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서툴었는데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마디, 저는 내일부터 예비군 갔다 오겠습니다.